자, 2021년이 아니지.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김동님 사연입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김동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결혼한 사람들은 왜 집에 늦게 가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이상한 게 수당도 안 준다고 하는데 왜 다들 일을 더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내에 있었던 사람 기준 일찍 가는 모습을 못 봤네요. 물론 그분들이 영업직이라 가끔 사내에 있던 모습을 봤지만 대부분은 직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퇴가 뭐지? 그리고 제게 일 알려주는 나이 있는 여자분은 일이 많은지 항상 30분 더 일하고 갔다네요. 이유를 물어보지 말하면서 간섭하기 싫다네요. 그리고 제가 간 이후 회식도 많이 하고 그렇네요. 이 질문의 요지. 저는 가는 걸 길게 할 거라 술을 너무 못해서 회식은 어렵고 바로 퇴근할 수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다니려고 하는데 일이 좀 많아서 조금 늦게 가는 건 괜찮지만 전 회사처럼 매일 늦다가 팽 당하면 안 되니 그냥 딱 칼같이 끊고 가려는데 네, 장관님 알겠습니다. 네, 주무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급여 조건 올리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잡일도 많아서 제가 한번 거절했는데도 불렀을 정도였다가 지금은 그래도 잘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되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일이 많다는 거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직장하고 다른 게 그 전에 직장은 좀 칼퇴근하는 분위기였다고 치면 지금은 오히려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제목에 보시면 결혼한 사람들은 왜 집에 늦게 가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김동님한테 욕을 물어.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집에 일찍 가고 싶겠어요? 결혼한 사람들 일찍 가고 싶겠냐고요. 아마 이 늦게 가시는 분들은 남자 직원분들이겠죠. 유부남 분들이겠죠. 유부남 분들. 병원 영업이라고요. 자, 유부남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칼퇴근하고 싶지 않냐고. 근데 칼퇴근을 하고 싶지 않을걸요? 칼퇴근을 하고 싶지 않을걸?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김동님. 일단 유부남 분들이 늦게 가는 이유.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일단 첫 번째는 아기를 출산했으면 퇴근하면 곧장 육아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가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애를 봐야 되잖아. 먼저 온 사람이. 애랑 놀아줘야 되거든. 근데 애랑 놀아주는 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애 젖병 갈고 뭐 칭얼대는 것 좀 달래주고 귀저귀 갈고 모유시키고 그런 거를 버거워하십니다. 유부남분들이 집에 가면 또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여기서 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늦게까지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이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 혹시 유부남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차마 반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결혼하신 분들 둘 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워킹맘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만약에 신혼이 있다면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기가 아니라도 이제 뭐 걸어다니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육아라는 게 힘들어. 애들 막 놀아달라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긴동이 또 그게 있어요. 집에 가면 소외감은 많이 느껴요. 유부남 분들이 그런 거 일찍 가도 뭔가 일찍 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도를 못 느껴요. 그런 분들 얘기 못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막 그런 얘기해. 집에 가도 외롭다고. 집에 가면 대화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와이프하고 대화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잠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여러분 뭐 결혼하면 뭐 맨날 뭐 찌지고 볶고 살 것 같습니까? 맨날 잠자리 같이 할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되잖아, 김동희. 아무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가족 그냥 동거인이 되잖아, 동거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그냥 동거하는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근데 같이 사는 식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거야. 자꾸 맨날 보고 막 더러운 것도 막 다 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서로 피곤해서 얘기도 안 해. TV만 본다거나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있어도 아버지하고 같이 가까이 안 가려고 한다거나 음, 애들이 날 무시한다거나 그런 생각도 있고. 이게 뭐 나이 어린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 중에 뭐 나이가 직원분들 중에 나이가 40대 중반 되신 분들 중에 막 결혼을 30살 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중학생들 아닙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그러면 애들이 사춘기 들어오잖아요. 아버지는 대화를 안 해요. 아버지가 눈도 안 마주쳐.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 집안의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대한민국 가족의 현실이야. 보면 뭐 가족들이 화목하게 막 뭐 대화도 나누고 격이 없이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 사실 대한민국 가족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갑게 대화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 아버지하고 대화 자체를 안 나눠본 친구도 굉장히 많아. 무서워가지고. 저희 시대 때 아버지 가부장적인 분들 많아가지고 눈말 친구도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자식끼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걸 굉장히 좀 어색해하죠. 상당히. 지금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부모님들도 애가 크잖아. 그러면 애들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도 지방에서 안 나온다고. 사춘기 되면 지방에서 안 나오고 막 대들고 한단 말이야. 그 옛날처럼 뭐 때리지도 못하고 체벌도 못하잖아요. 뭐라 하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집에 가면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막 집안에서 술 먹으려고 하면 자식들 공부되는데 방해되는데 왜 술 먹냐 하면서 또 혼나기니까 회사가 더 편한 거야 그분들이. 왜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이 들면 회사가 더 편하다고. 회사가 집 같다고. 우리 총각 때는 그게 못하지. 아니 무슨 회사가 집이야. 집은 따로 있는데 내 집 가서 쉬는 게 더 편하겠죠. 돈 안 주면 막 나가겠죠. 막 나가는 애들도 있겠지. 뭐 돈 안 준다 하면 돈 줘야 뭐 사람 취급하고 돈 안 주면 뭐 아버지 취급도 안 해주고 뭐.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업직의 특성상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업직이라는 이 자체가 영업직인 이 자체가 그래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전화하고 하잖아. 그게 일이에요, 계속. 막 영업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업체하고 미팅하고 전화 걸고 병원이라고 했잖아. 병원이라고 했잖아. 아까 김동희. 병원 영업한다고. 병원이 어떤 곳이에요?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아닙니까? 연중 무휴. 맞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와달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병원이 갑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병원 의사가 여기 들리라고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약 끊는다 하는데? 우리랑 거래 안 한다고 하는데? 맞잖아요. 근데 병원 의사들이 칼퇴근 하냐 말이죠. 대학병원 의사들이. 밤늦게까지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아니, 여러분, 대학병원 의사 중에 칼퇴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레지던트부터 과장급 되는 사람까지 칼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밤늦게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언제 전화 올지 모르잖아요. 그 업체에서. 잠깐 여기 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약간 저희랑 뭐 식사 좀 같이 하죠 하면서 미팅 좀 잡읍시다. 이런 게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언제 약속을 잡을지 모르잖아요. 병원이라는 데가 그분들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뭐 제안하거나 얘기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가장 필수품은요. 전화할 때 바로 받아야 돼. 부재중이 걸리면 안 돼요. 바로바로 전화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이 전화 안 받아가지고 부재중 떠버리면 그 굉장히 고객들한테 마이너스예요. 전화 받는 게 그분들 일이에요. 전화 받는 게. 전화 받는 업무가 일반 직원들보다도 더 전문성과 착실함이 요구되는 게 영업 측이에요. 왜냐하면 부재중 걸리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 고객 입장에서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 나랑 뭐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 오면 바로바로 받아줘야 되고 영업이라는 데가 전화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언제라도 뭐 밤늦게라도 잠깐 볼 수 있나 하면 가야 됩니다. 김동희. 왜냐면 왜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냐 하면 왜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냐면 저분들이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저분들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저분들이 칼퇴를 하지 않잖아요. 칼퇴를. 아,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칼퇴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의사들이 칼퇴하는 거 봤어요? 칼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환자가 엄청 많은데 일이 산더미 갖고 수술이 엄청 많은데 잡힌 게 많은데 어떻게 칼퇴를 합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 병원의 직원들 놔두고 어떻게 또 영업직은 또 칼퇴를 할 수 있을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영업직이라는 데가 기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이 아마 컴퓨터로 앉아가 일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맞죠? 그분들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솔직히 봐도 컴퓨터 같은 거 봐도 그냥 인터넷 본다거나 유튜브 보고 있다거나 막 그럴 거야. 아니면 뭐 개인 방송 본다거나 그러다가 어허 포블린 거 방종했군 안 돼. 방종하면 안 돼 포블린. 이 폭탄 또 폭탄 넘겼네. 내가 먼저 방종하려고 했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공급업체에서 영업 어떻게 할 건지 회의하려고 오후 5시쯤 왔다가 6시 넘어서 얘기하고 있길래 저는 조용히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님이 알 필요가 없는 거니까. 파트가 다르잖아. 김동님 영업 파트가 아니잖아. 영업 파트. 아니, 농담이 농담. 앙님 먹으세요. 복장 그래도 이제 당분간 이제 생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생계 걱정은. 생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복장.
일주일 동안 방송 안 해도 되겠네. 일주일 동안 방송 안 하고 식량비하고 예, 데이트 값 이제 굳었으니까 뭐 일주일 뭐 휴방하고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도 같이 술 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술 먹는 게 일이에요. 그분들한테 그게 일이야. 영업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고객사를 뚫는 것도 영업이지만 기존의 고객사를 잃지 않는 것도 영업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고객사를 만드는 게 영업이 아니야. 그 기존에 알고 지냈던 직원들 그 고객사들하고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우리 쪽 제품을 계속 쓰게끔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속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거야. 그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직도 마찬가지야.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영업직 분들이 회사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일 보고 퇴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통 영업직 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대기하기보다는 보통 밖에 있다가 밖에서 그분들하고 뭐 술 마시고 접대하다가 거기서 그냥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 아예 안 들어온 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일 자체가 적성을 무지하게 많이 탄 일이에요. 적성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비위 맞추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한다. 그럼 그분 영업이 적성이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업 쪽에. 다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죠. 예, 포장도 영업했죠 오늘. 포장도 오늘 룰렛으로 영업 많이 했지. 저것도 이제 포장처럼 저렇게 타고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싫은 척 하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싫은 척 하면서 이제 하라는 거 다 해주고 맞죠. 저런 것도 영업인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저런 거. 저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 못하죠. 포장 지금 뭐 힘들다 하지만 또 내일 또 웃으면서 또 룰렛 돌리면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지금은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인상 쓰고 있지만 또 다음날 아침 되면 어? 또 19분 드림하면서 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업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영업을 쉽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영업이나 직군 자체가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들어오기 쉽잖아요. 근데 버티기가 쉽지 않은 곳이 영업이죠. 들어오기는 다른 직업보다는 좀 쉬울 수 있으나 이 직업을 전문화시킨다거나 살아남기 쉽지 않은 직업 맞죠 이게.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수당도 안 준다고 하는데 왜 다들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있는데.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회사에서 자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눈치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가 있고 짬밥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를 나가버리면 다른 데 옮기기 힘들잖아.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 그게 포인트예요. 나이가 많은 게. 4자가 넘어가 버리면 4자가 넘어가 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자가 넘어가고 특히 45가 넘어가 버리면 내가 만약에 짬도 있는데 일찍 가버려요. 일도 안 해요. 성실하지도 않아. 그럼 회사에서 나를 계속 고용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라도 명분을 안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언제든지 나를 이제 근무 테마 핑계로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중소기업 같은데 일 없어도 그냥 일을 만드는지 뭐 해가지고 계속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4번 케이스예요. 4번 케이스. 왜냐하면 자꾸 회사에서 내가 이만큼 뭔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는 것을 계속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라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나중에 와서 나를 계속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거야. 예. 이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요. 나이 어린 분들은, 아, 일 없으면 집에 가지. 당신들 때문에 우리도 집 못 가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못 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역을 이런 거야. 이렇게 하도 안 하면 과연 중소기업 대표가 우리 쓰겠냐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회사에 뭔가 좀 나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내년에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대표들이 싫어하는 게, 중소기업 대표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일도 못하고 안 하는데 일찍 가는 사람이야.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면서 일찍 가는 사람.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아까 김돈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저분들이 뭐 돈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다고 하지만 대표 입장에서 또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 대표들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누가 일 안 하는지 모를 것 같아. 그 사람들 도사입니다, 도사. 도사예요. 누가 일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하는지 다 압니다. 어, 뭐 거의 회사 사무실 옥조만 10개는 설치한 것 같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 고단수입니다. 중소기업 대표까지 하시는 분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고단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있습니다. 거의 매팩이다, 매팩. 능구렁이, 능구렁이. 능구렁이 구단입니다. 그래서 누가 일 안 하고 자꾸 딴짓거리 하고 집에 일찍 가려고 하는지 안다니까요, 이게. 이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찍 안 가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이게 뭐 안짓인가 싶을 거야, 아마. 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살아야지,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왜냐? 만약 이렇게까지 안 해가지고 회사에 밑보여가지고 혹시라도 잘리게 되면 갈 데가 있냐 말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없거든요, 이게. 더구나 사무직이잖아, 김동희. 가장 중요한 게 사무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뭐 기능공이다, 기술자다 하면 얘기가 틀려지겠지. 기술만 있으면 오라는 데 많겠죠, 실력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사무직이라는 거예요. 사무직의 단점이 그거예요. 사무직의 단점이 옮기게 되면, 내가 나오게 되면, 나이 차고 나서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들고 전에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사람 쓸 바에는 나이디고 빠릿빠릿한 사람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300만 원 주고 그런 사람 쓸 바에는 180만 원 주고 그냥 신입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 중 결혼한 사람도 많다고 했잖아. 저분들 만약에 저렇게라도 안 하고 뭐 회사에 나오게 되면 가족들한테 무슨 낙치로 얼굴을 볼 거예요. 요즘도 다르다고요. 20대 위에 사람들 신입보다 더 위에 한다고? 그 왜 그런지 신입들이 도망가니까 그런 거예요. 60대 분들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직업 아니면 일할 게 없다 보니까 그분도 오래 하는데, 신입들은 내가 미쳤다고 여기 있냐? 이러니까 조선한 소리 듣는 거라 하면서 빨리 보따리 싸니까 우려하는 거죠. 워낙에 추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60대 분들을 우려한다는 거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있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죠. 60대 분들은 월급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게 불만이 있죠. 있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적다는 것 뿐이죠.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급여 계산 같은 거 다 알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게 아는데 불만에 대해 적다는 거죠. 그냥 불만이 있긴 하지만 참고 일을 하는 거죠. 참고 일을 하는 거. 그래도 나이 먹고 나 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써주는 데가 흔치 않냐는 거죠. 어디 가면 안 써주는데 그래도 여기다 써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나이 드신 분들 딱히 뭐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공과금이하고 그냥 뭐 식비, 취미 생활 할 수 있는 술, 담배 딱 요 정도만 있으면 돼. 요 정도 벌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 버티면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한 60대 들어와가지고 그 연금 받을 나이까지만 일하고 연금 딱 그 수령 나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간둬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님,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니야. 괜히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그만큼 싫으니까, 집구석이 그만큼 싫으니까 집이 안 들어 버티는 거예요. 회사도 별로지만 회사보다 더 별로인 것이 집구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부남들, 특히 중소기업의 유부남들은 참 쓸쓸하다, 외롭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저번에 제 김동님 그때 유튜브 중에 그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 있죠? 그 늪에 빠진 84, 그 늪84님. 그 영상이 이거 대표하고 있잖아, 이거. 그분도 아마 영업직일 거야, 아마. 그 영상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공감할 거예요. 어찌 보면 거기서 다 나온 내용이네. 우리 그거 보면 영상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집에 안 가요.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우리 중소기업 다니시는 유부남 분들의 어떤 그 현실은 참 쓸쓸하다. 참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공부부터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김동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혼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